네, 이제부터는 핵심 키워드 통해서 캡틴의 좀 더 상세한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구나 아시죠? 네이버와 카카오, 우리 AI 대표 기업들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두 기업이 모두 실적도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AI 전환에 대한 결실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피지컬 AI 사업까지 확장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네이버도 카카오도 최근에 이 주가를 본다면 그다지 만족스러워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고민도 되더라고요. 둘 다 눈여겨봐도 좋을 기업이긴 한데요. 어떤 매력 포인트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캡틴. 네, 일단은 뭐 네이버와 카카오라고 했을 때 뭐 흔히 우리가 뭐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뭐 이런 질문에 대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뭐 이런 질문하고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각자 나름의 매력 포인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두 기업 모두 전통적으로 IT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업이죠. 근데 일단 현재는 AI 관련해서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관련해서도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페이,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가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향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과 관련해서도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 종목이고요. 업황은 겹치지만 추구하는 방향성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번에 나온 내용이 6만 장이라고 나왔습니다. 뭐 6만 장이 뭔데? 이게 뭐 연탄 6만 장을 말하는 거냐? 아닙니다. 연탄 6만 장이 아니라 이게 GPU 6만 장이죠. 특히나 엔비디아의 최신형 GPU, 블랙웨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6만 장을 이번에 공급받기로 결정이 됐죠.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젠슨 황 CEO가 와서 깐부 회동을 가졌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총 26만 장의 GPU를 공급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6만 장, 기존의 4만 장하고 합쳐서 30만 장이 됐다라고 했을 때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GPU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된다. 라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였죠. 워낙 미국은 워낙에 많고요. 중국도 어둠의 경로로 많이 수집을 하다 보니까 그 둘은 따라갈 수가 없고요. 나머지 나라 중에서는 그래도 세계 최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네이버가 돋보였던 부분이 뭐였냐면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는 각각 5만 장씩은 받기로 했는데 네이버가 6만 장을 받기로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유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인공지능의 학습에 있어서 GPU가 사용이 되잖아요. 일단은 네이버는 검색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학습에 있어서 최적의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네이버가 돋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다가 제가 소버린 AI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가 주도의 AI 기술 주권에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AI는 미국을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요. 빅테크들이 거기에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언어들이 영어로 돼 있죠. 그리고 모든 중요 정보를 거기다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도의 한국어 위주의 그러한 그 AI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고요. 각 기업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움직이고 있다. 그 중에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네이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시다시피 네이버가 자체 언어 모델을 개발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일단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풀스택 AI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AI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의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GPU, AI의 학습에 필요한 GPU는 엔비디아가 만들죠. 그리고 AI의 모델인 챗GPT는 오픈 AI에서 만듭니다. 근데 걔네 둘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언어 모델부터 해가지고 데이터 서비스까지 모든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밸류 체인을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풀 패키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하죠. 최근에 AI 거품론이 나왔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만 하더라도 1조 규모를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1조 어디다 쓸 것 같으세요? 일단은 그 1조 갖다가 이 6만 장의 GPU를 삽니다. 사실 젠슨 황 CEO가 이 26만 장에 대한 그 GPU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일반 시민분들은 아마도 저 GPU를 공짜로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정말 비싼 가격에 파는 거예요. 다만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그만큼 사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거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걸 확보한 것만으로도 호재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는 투자의 단계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 6만 장이라는 GPU를 살려면 개당 한 5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하면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조 원 규모를 통해서 이러한 GPU를 확보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금을 투입했을 때 자금은 투입했는데 돈을 못 벌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러한 투입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수익을 못 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AI 거품론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겠죠. 네이버는 실제로 AI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네이버 검색을 하면 최근에 나왔던 아까 최인정 캐스터가 얘기를 잘 해줬는데 AI 브리핑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잘 보면 되게 친절하게 제가 묻지도 않은 부분까지 다 꼼꼼히 챙겨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쇼핑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얘가 쇼핑 커머스라는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더 돋보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이버의 전망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네이버의 차트, 활주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의 활주로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땐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차트의 유용성은 계속 봐오셨으니까 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때는 소버린 AI에 대한 부분에서 네이버가 가장 앞서 있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때는 두나무 인수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잠깐 쉬어가고 있는 국면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얼마 전에 3분기 실적 발표를 너무 좋게 했다 보니까 4분기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이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충분히 공부해보고 선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부분은 소통방에서 저랑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보도록 할까요? 이제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개편됐을 때 써보신 여러분들이 다 욕을 하셨죠. 제가 한번 SNS를 잘 하고 계시는 이화영 MC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톡 최근에 개편하고 나서 편리하시던가요? 개인적으로는 편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불편해요? 어떤 점이 불편하죠? 조금 복잡해져서 아무래도 처음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네, 지금 이렇게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개편을 하고 나서 카카오 폭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 사용자가 봤을 때 너무 불편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실적 발표를 막상 하고 나니까 오히려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친구 탭이라든가 여러 탭에 지금 체류 페이지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거기 중간중간에 보면 광고가 기가 막히게 껴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그 페이지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화영 MC가 얘기를 해줬지만 일단 찾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체류 시간이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고요. 여기 찾다가 잘못해서 뭐 광고도 클릭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관련된 매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용자는 불편하지만 회사는 좋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깜짝 반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편의 과정과 효과를 봤을 때 처음에는 개편을 하고 나서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어놨더니 어닝스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기관 외국인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챗GPT, 즉 오픈 AI와의 협업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내에서 챗GPT를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최인정 캐스터가 얘기를 했죠. 200만 명 정도의 가입자가 나왔는데요. 추가적인 가입자가 나올 것 같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쉐어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 얘네는 자체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네이버와는 조금 대비되게 일단은 글로벌 선두의 챗GPT와 결합을 해서 서비스를 내놓는 방식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구하는 방향은 아까 얘기를 잘 해줬죠. 에이전트 AI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예전에 챗봇의 기능은 그냥 내가 궁금한 거 해결해 주는 그러한 상대였다라고 한다면, 에이전트 AI는 뭔가 내 사정들을 다 기록을 해놨다가 내 일정과 모든 것들을 통 내에서 기록을 해놨다가 정말 나의 인공지능 비서처럼 행동을 해준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필요로 할 것 같은 걸 쇼핑 목록으로 제안을 해주고, 저는 거기 또 끌려서 혹해서 충동 구매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편리하지만 정말 나중에 무서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카카오의 차트도 한번 봐볼까요? 이때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요. 이때 마찬가지입니다. 소버린 AI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인터넷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일었을 때고요. 그리고 이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부분에서 카카오페이와 함께 움직였던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거는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 서프라이즈의 측면이 부각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조금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SM의 대주주다 보니까 SM의 실적, 그리고 피코마라는 컨텐츠의 실적이 반영돼서 그 부분이 돋보였던 거지, 일단은 톡비즈 관련된 매출에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빛을 발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부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지켜볼 만한 그러한 국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 각각의 매력 포인트를 짚어보았고요.